안녕하세요. 워치 탐닉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세이코 시계가 있다. 뭐일 것 같은가요? 다들 감이 오시는가요? 터틀, 독사,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오늘은 이것들 말고 조금 다른 시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도 주적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해 주시는 국군 장병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분들 덕분에 저 같은 국민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나라 국군의 적, 간첩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시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1983년 12월 3일 달 없는 날, 파도가 1에서 2m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다대포 해수욕장, 그리고 900m 떨어진 어둠이 깔린 바다. 바로 그곳에는 5명의 난파 간첩, 무장 공비들이 SP-10 반잠수정에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그중 2명의 간첩이 우리 해안으로 숨죽여 헤엄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전에 침투시킨 고정 간첩을 데리고 다시 북으로 올라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10시 반, 해안가의 간첩들이 어둠을 뚫고 그 모습을 드러냈고 한 발 빠른 우리 국군에서 첩보를 입수해 간첩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 리 없는 간첩 일당, 그중 한 명은 이미 1년 전에 다대포에서 간첩 활동을 했던지라 자신만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정보력을 바탕으로 간첩 일당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대비태세를 보여주듯 다대포 해수욕장에는 1년 전과는 달리 쌀이나무 울타리, 목책을 쳐두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목책이 간첩들의 돌발 행동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본 적 없는 목책의 간첩 일당은 당황했고 목책 근처 화장실을 통해 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화장실 탐색을 마치고 나가려던 그 순간 우리나라의 송곳, 비밀병기, HID 대원들이 마치 폭풍처럼 급습해 간첩 일당 2명을 무려 생포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우리 HID 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성과를 낸 것이죠. 그 무렵 바다에서는 무전을 받은 반잠수정이 도망가려 했지만 우리 해군의 활약으로 이를 막아섰고 침몰까지 시켰습니다. 그 결과 2명의 시신을 확인했고 간첩의 잠수정까지 획득하는 초유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2명의 난파 공작원의 손목에는 각기 다른 손목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시계인들이라 하면 하나쯤은 갖고 있을 법한 세이코 터틀 6309였고 하나는 7548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장 공비의 시계를 연구하신 분이 바로 라이언 님이십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영감과 인용을 허락해 주신 라이언 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이언 님은 오늘 보여드릴 세이코의 7548이 생포한 2명 중 후임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계 사진을 보시면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시계에 달린 끈입니다. 스트랩이 끊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끈을 연결해 둔 것 같은데요. 정말 기발합니다. 문득 시계의 뒷면도 한번 보고 싶어지는데요. 어디에 연결해 둔 것일까요? 러그 핀에 연결해 둔 것일까요? 스트랩이 끊어질 것을 대비할 정도면 다른 곳에 달아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세이코의 다이버 스프링 바는 팻 바라고 불리면서 아주 두껍고 튼튼한 형태다 보니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남침을 하는 무장 공비, 간첩의 시계가 세이코였다는 거죠. 다이버 시계의 서티피케이트라면 군 부대의 사용 유무일 텐데 일반 군 부대도 아닌 최고도로 훈련된 난파 간첩의 수중 침투에 세이코 다이버가 쓰였으니 그야말로 품질 보증서가 발급된 것이나 다름없죠. 물론 난파 간첩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저는 모릅니다. 제 입장에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 군의 주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의 손목에는 세이코 시계가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방수도 잘 되었었겠죠. 그렇게 세이코는 품질에 있어 어찌 보면 증명을 당했습니다. 7548을 보니 외관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익숙한 그 시계와 닮지 않았나요? 바로 SKX007이죠. 7548은 SKX보다 훨씬 형님 시계이며 우리에게 터틀로 익히 알려진 6309 플랫폼을 개량한 것입니다. 또한 세이코 전문가분들로부터는 오토매틱인 6309보다도 고품질로 인정받는 시계입니다. 그것이 비록 쿼츠라 할지라도요. 제가 지난 주우제님 영상 리뷰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과거의 세이코는 오토매틱보다도 쿼츠를 훨씬 고품질로 생산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쿼츠 무브먼트를 보면 소재에서부터 현재와는 다른 차원의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7548은 또 하나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계입니다. 바로 세이코 최초의 쿼츠 다이버 시계란 거죠. 무려 1978년도에 출시되었습니다. 최초의 의미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이만한 소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나라에서 무려 관객 수 994만 명, 거의 1000만 명을 달성했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실제 퀸의 기타리스트인 브라이언 메이의 애착 시계이기도 했습니다. 브라이언 메이는 1970년대 일본 첫 방문에 7548을 구매하였는데요. 무려 40년 이상을 착용했습니다. 엄청나죠? 무려 40년이라뇨. 아마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이언의 7548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바로 7548-7010 모델인데 이는 방수가 200m로 7000의 프로 버전이란 인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점은 JDM 버전으로 나온 것이죠. 당시의 JDM은 지금보다도 해외에서 구매하기가 훨씬 힘든 실증이었을 테니 진짜 일본에서 구매한 것이라는 증거기도 합니다. 야광은 연식이 굉장히 오래되었다 보니 흔적 정도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보이실까요? 충전 안 해놔서 그럴 수 있는데 어찌됐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야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트리튬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이얼 하단부에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영상으론 확인이 힘드실 수 있는데 사진으로 보자면 숫자 옆에 T 알파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중수소라 약간 걱정될 수도 있을 텐데요. 반감기가 12.3년임을 봤을 때 넉넉 잡아 25년에서 30년을 맥시멈으로 잡고 시계 출시를 생각했을 때도 아마 지금은 걱정 없이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쌩쌩한 트리튬은 안전한가? 제가 찾아본 바로는 특별히 이것을 먹지 않는 이상 인체에 해를 끼칠 확률은 적다고 하더군요. 물론 제가 찾아본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생김새는 세이코 다이버의 주축 케이스 중 하나죠. 6105, 6309 중 6309 케이스 버전이다 보니까 흔히 생각하는 다이버의 표준과 같은 모습입니다. 제 시계들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이젠 중고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타 빈티지가 그렇듯 세이코 빈티지도 구매하기 전에 몇 가지 체크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상태는 기본이고 이 제품이 진짜인지가 중요하죠. 이 제품에선 데이트창 베벨 처리를 우선 첫 번째로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베벨 처리가 없는 것이 가품이죠. 나머지는 6시 창의 로고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베벨 처리만으로도 어느 정도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디자인과 비슷한 시계 가운데 유명한 모델은 아무래도 SK007일 텐데요. 만약에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만 SKX007이나 013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딩이 너무 활발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한번 연구를 하고 난 후에 구매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셀러분에게 구매하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과거의 세이코 시계를 보증서나 케이스까지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매하는 건데 잘 찾아보시고 이게 정품인지 맞는지 확인하신 후에 구매하시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드디어 영상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피와 땀으로 이 평화를 이어오고 있는지, 오늘 하루에도 제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저의 사치로운 하루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목시계는 이러한 역사의 단편을 잊지 않게 해주는 하나의 역할을 해주는 듯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It's like we're burning into embers. As the fire burns the cold world. As the days keep rolling on, we're living in hell again. But I still hold you.